의외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시면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딜러를 통해서 차를 구매하시는 거겠지만, 근데 또 너무 모르고 가시면 또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고객님들께서 알고 가셔도 이상한 차를 구매하는 상황은 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의 김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차량 판매, 구매, 대차 문의 모두 환영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을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선별해드리고 있으며 차량 판매 후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업로드한 차량들 또는 할인한 차량들을 보다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촬영할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시기 전에 사실 많이 두려워들 하세요. 많이 두려워들 하시고, 또 기존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고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가 시동만 걸어주고 문 열어주고 나서 저쪽 가고 있다가 한 10분 뒤에 와가지고 구매하실 거예요? 이거 한마디 물어봤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딜러분들이 있다면 많이 반성하세요. 그럴 거면 수수료를 왜 받으세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론 만나면은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그냥 그 자리를 나오세요. 그런 딜러들한테 차를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딜러들은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고객님들께 차를 더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부당하겠죠. 그리고 참 제가 매입한 차량들은 절대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알선을 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일단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자, 방문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딜러가 꼼꼼하게 안 봐줬을 때 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고차 요 정도만 알고 가도 내가 좋은 차를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내가 괜찮은 차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쪽에서 어느 부분을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엔진룸을 보면요, 지금 딱 엔진룸을 열었을 때 제일 위에 이 부분이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려요. 로커 커버, 그 다음에 잠바 커버, 헤드 커버, 뭐 이런 여러 명칭들이 보여요. 자, 누유는 어느 부분에서 생기냐면요, 이런 데서 안 생겨요. 바로 여기 이음새 부분들에서 누유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니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온 차량인데 엔진에 누유가 한 방울도 없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하고 지금 다른 걸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 이음새 부분이 이쪽보다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뭔가 거뭇거뭇하게 기름기가 묻어 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은 누유를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 자, 정식 명칭은 타이밍 체인 커버예요. 체인 커버, 그 다음에 체인 커버 게스킷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또 누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이 옆부분입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4기통, 6기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프론트 케이스가 이쪽에 있게 돼요. 체인 커버가요. 그래서 이 옆면, 이 부분, 저기 요 차 말고 제가 바로 이 차. 이 차도 제가 이번에 매입해온 SM5입니다. 요쪽에 보시면 저 안쪽으로 볼트가 커다란 게 하나 쏙 박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저 볼트 있는 부분, 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다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기름때가 묻어 있다, 그러면은 프론트 케이스, 체인 커버 누유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누유가 있었을 경우 성능 기록부 상의 엔진 미션 쪽에 누유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딜러한테 차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누유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거슬린다, 걱정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딜러한테 확실하게 성능 보증 접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은 아예 수리를 하고 타셔도 됩니다. 물론 누유가 없는 차가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싹 성능 보증으로 수리를 받고 마음 편하게 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간단하게 소모품들. 자, 이거는 바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보통 붉은색 계열 아니면은 녹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만약에 좀 약간 혼탁하다든지 어둡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냉각수를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모품이 내가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돈이 들어가야 될지를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냉각수가 지금 상태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바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휠도 이렇게 후레쉬를 하나 이렇게 비춰보면은 투명한 색깔이 보여요. 자, 이 차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브레이크 휠 색깔이 투명한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따라서 브레이크 휠도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방문을 하셔도 의외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 시운전 해달라, 또는 정비소 가서 리프트 끼워달라. 저는 제가 알아서 모시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요구하세요, 고객님.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정비소로 가면서, 말 그대로 정비소로 가면서 시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지턱도 한번 세게 넘어보고, 그랬을 때 하부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지, 진짜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 심한 차들은요, 이렇게 눌러만 봐도 여기서 벌써 쩍쩍쩍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들 방지턱을 넣으면서 한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차 주행했을 때 얼라이먼트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정비소 가가지고 하부를 띄워서 지금 이 위에서 못 보는 부분들, 오일팬이라든지 미션 쪽, 이음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정비소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엔진룸 쪽에서 들어갈 소모품,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미션 오일 이런 건 제외를 하더라도,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소모품이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이렇게 핸들을 한쪽으로 쭉 꺾어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이 있어요.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마모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일단 타이어가 딱딱하다든지 막 여기저기 갈림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트레드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타이어 주기를 보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요, 4321이라고 써 있거든요. 432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1년도 43주차에 만든 타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중고차 중에서 가끔 여기를 봤을 때 막 4316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차들이 있어요. 막 16년도 생산된 타이어를 아직까지 끼고 있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레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타이어의 쫀쫀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품목이죠. 타이어 교체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소모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잔량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제 차로 브레이크 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패드 거는 법을. 자, 이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고요. 이게 이제 캘리퍼라고 불려요. 브레이크 패드를 잡아주는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숨어 있는 게 바로 브레이크 패드인데요. 자, 패드의 잔량은 디스크에 맞닿아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브레이크 패드의 잔량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의 잔량이 많이 없다면은 당연히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엔진음을 열고 일단 점검해야 될 게 엔진 쪽에 누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냉각수, 이런 거 관리 상태가 어떤지. 대체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가 깨끗하면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같이 교환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앞타이어 앞브레이크 패드, 뒷타이어 뒷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을 열어 보셨을 때 사실 뭐 사고라든지 이런 부위는 고객님들이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를 까보고 이 부분이 누수 흔적이 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들이 누수 흔적이 있는지, 만약에 트렁크 쪽으로 물이 유입돼서 누수가 있어서 저 부분이 만약에 이제 썩어서 녹이 슬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쪽 누수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침수차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 필히 점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쪽 설명드릴게요. 자, 실내에 타서 이렇게 시동을 걸고 갔을 때, 일단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엔진 이음이라고 하죠. 이상한 이질감이 들리는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외에도 만약에 DCT 미션이 들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플라이힐 소리라고 하죠. 따따따따따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킹 같은 이런 소음도 들리고, 그런 소리는 사실 고객님들이 좀 듣기에는 이상하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듣던 자동차 엔진음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은 엔진 쪽에 이음이 의심이 되면은 옆에 있는 딜러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이거 엔진 소리 괜찮은 거냐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버튼류가 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딱딱거리는 MDPS라든지 아니면은 핸들간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틀어 놓으면은 고객님들이 바로 딱 이렇게 만져보시고 시원한 바람 잘 나오네요. 지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은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히터를 틀어도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일단 히터를 틀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어컨 쪽으로 돌려봤을 때 바로 찬바람이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듀얼 공조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에는 에어컨, 이쪽에는 히터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필히 이렇게 딱 손을 대보고, 이쪽엔 지금 히터, 이쪽은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다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의외로 여기에 거울이 깨져 있는 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거 또 거울이 깨져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 버튼들이 다 불이 들어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잘 작동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동이 되면은 기존에 차주께서 장착하셨던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수동 시트지만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들 모든 방향이 다 움직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틸팅, 핸들 틸팅도 마찬가지로 다 작동이 위아래 상하 좌우 다 작동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메모리 시트 달려있는 차들 메모리 버튼 다 먹는지, 세팅 다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왼쪽부터 네 방향 위아래 상하 좌우 다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필히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앞유리에 혹시 금가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버튼들,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버튼,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썬루프가 없지만 썬루프 있는 차들 열림 닫힘 한 번 해보셔서 안 돼요. 한 두세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두세 번 했을 때 조금씩 느려진 다음에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증상이라든지, 이게 고질병이잖아요. 썬루프, 오래된 썬루프들,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부분들도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방향 창문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상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랬을 경우 딜러한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차 한번 시운전하면서 정비소 가서 리프트 하부 좀 띄워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정비소까지 가가지고 하부 쪽을 봤을 때, 하부에서 대체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오일팬 누유거든요. 오일팬 누유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차는 바로 진행을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차가 나머지가 다 소모품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차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중고차 딜러를 방문하셨을 때 의외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딜러들을 이제 상대하기도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심지어는 저 전에도 한번 오셨던 고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진짜 많이 됐었다고, 하도 막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막 일단은 딜러들도 같은 사람이고 만나보고 딱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중고차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가지고 내 돈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소모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는 방법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은 차량들을 고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딜러 전산을 그대로 연동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준비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딜러들만 볼 수 있는 딜러 전산을 제가 그대로 연동해서 고객님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전산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쪽에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들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능 기록부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